그제보다는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일까지 이제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이 굉장히 살인적이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틀 전에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제일 저한테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표정이나 자세가 그래 넌 강의해. 나는 하여튼 시간만 태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인 분도 한두 분 계시고 하여튼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또 주어진 시간을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 소방 안전에 관해서는 나름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은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뭘로 여러분들을 좀 집중시킬까 하다가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이 학교하고의 인연 하나 이야기하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청춘을 이 고대와 함께 푸른 청춘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대학교 전담 정경중대에 있었습니다. 뭐 집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요. 참 그 데모가 많았을 시절에 이 성북 경찰서 뒷마당에 이제 전담중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고대 전담을 이제 하면서 데모를 막는데 고연전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고연전을 하는데 우리는 고려대학교를 응원했어요. 그래도 2년이라고 우리는 고려대학교 전담중대니까 고대가 이겼으면 좋겠다. 연대 전담중대도 있어요. 워낙 데모를 멋지게 하는 대학들은 딱 전담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운 없게 이제 그런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실은 선배님들이 고연전을 끝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승을 하면 돌아와서 막걸리를 주면서 축제를 해요. 근데 지시면 돌아와 가지고 데모를 하세요. 그래서 제발 우승하고 돌아와서 막걸리 드시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참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 대학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방 관련해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이 자리가 너무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담으로 좀 집중이 여러분들 역시 이 고수시군요. 전혀 뭐 그렇다고 자세가 바뀐다던가 뭐 어떤 집중 이게 안 보입니다. 하여튼 어두워서 그런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좀 빨리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연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례가 뭘까 그걸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실은 이제 그 소방 점검이라는 걸 전문 업체가 우리 고려대학교를 1년에 2번씩 정말 체계적으로 이 진단을 하죠. 그리고 나면 평소 그 신뢰성이 확보한 그 소방시설을 가지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혀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소화기인지 아니면 화재 감지기인지 어떤 게 발신기인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훈련 영상 보면서 제가 시간을 이제 할애하려고 합니다. 뭐 자연재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꼭지는 인적 재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듣는 것은 두 번째 대비활동입니다. 대비활동.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판명이 되는데
여러분들께는 오늘 이 시간이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육훈련, 그 이전의 예방활동을 거쳐서 하여튼 그 평소 어떻게 이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재난은 발생해요. 인적 재난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지관리 잘해도요. 정말 그 또 억하심정 있는 사람이 와서 방화를 할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발생하는 재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고 대처하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 관심사죠.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학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실제 화재는요, 전기적 화재가 열에 5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알겠죠. 여러분들께서 생활하는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원 관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서 평소에 여름 또 겨울철에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이나 어떤 이제 그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화재 발생 원인의 반이지만 또 피해액은 또 그거보다 더 넘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전기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소방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화재나 재난을 대비한다는 건 좀 막연한데요. 통상 여러분들 환경에서 많이 쓰는 화재 발생 원인이 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 재난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게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학교는요, 전기로 인해서 원인 미상입니다. 이 사례는. 그렇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례는 아마 급식실, 조리실에서 난 화재인 걸로 보여져서 가연성 가스, 그게 누출이 화재로 옮겨 붙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전소가 됐고요. 피해액이 꽤 크죠. 인명피해에 대한 보고는 따로 이 자료에는 없지만 2015년에 발생한 이 화재, 여러분들 혹시 실험실에서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시나요? 당연히 쓰시죠. 그 가스를 이용할 때 어떤 누출에 대한 대비, 그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보기,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어떤 페이퍼웍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냥 강의는 강의고 또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마시고 이게 어떻게 나하고 연관된지를 늘 떠올리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 부분입니다. 이 학교에서 난 화재를 보니까 도서관이고요, 여기에 있는 교재가 모두 탄 건 아니지만 도서가 연기로 인해서 내부 실내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모두 다 쓸 수 없는, 그래서 꽤 큰 화재로 한 2억 5천 정도 피해가 발생했죠. 전기 기구가 노후된다든가 또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기안전 대행 업체의 업무 외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 교사가 탔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요, 상당 기간 여기와 더불어서 근처에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고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었죠. 여러분들 실험실도 마찬가지일 거다. 예방이 중요하고 발생하면 그로부터 책임 소재부터 복구,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께 염두해 주면 좋겠다. 자, 전기가 누전된다고 하죠. 우리 통상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그러니까 피복이 절연히 파괴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3억 정도 피해가 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참 참혹하죠. 그래서 교사 4층에 있는 학력관리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제 옆으로 옮겨 붙고요, 그리고 내부가 전소되고 또 그 흐름과 불을 진압할 때 사용하는 소화수로 말미암아 내부 이제 기구는 전혀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참고 이 그림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화재 발생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게 전기, 두 번째 화재 원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취급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는요, 그 안에 있는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주요 그 구조부에 대한 내구성을 굉장히 떨어뜨려서요, 붕괴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아예 붕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께 좀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림을 좀 보시는 것처럼 연구 활동을 24시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퇴근도 하실 거고요. 주말에는 또 아마 집으로 돌아가셔서 쉬실 텐데, 그러기 이전에 늘 체크해야 될 게 첫째가 차단기를 내리고 퇴근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연구 시설이 계속 어떤 이제 기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외에 다른 대처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콘센트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첫째 금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전원은 거기에서 입실을 했다가 나가실 때는 모두 다 끄고 그 다음에 뽑고 나가셔야 된다. 전기 배선은요, 도로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더 과하게 쓰고자 욕심을 부리면요, 열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후로는 이제 화재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죠. 실험실에도 아마 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가스 누설 차단 경보기가 있을 겁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있는 그 차단 경보기는 굉장히 관리 상태가 부실해요. 이런 경보기는 아마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해당 실험실을 위치한 건물에 분전반이 있고요. 해당 전원을 쓰는 분전반들이 여러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경보기를 할당하고 있는 분전반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같은 회로가 같이 이렇게 차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전혀 가스 누출 경보를 확인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실험실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가스 누출 경보기의 전원이 정상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상이라고 램프가 불이 확인되는지를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시설팀에 빨리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체하시면 폭발의 우려성은 전혀 없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공간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 어떤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안에 있는 실험실 우리 직원들끼리 함께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거기에 어떤 조치를 우선해야 되는지를 한번 리스트를 그 옆에 두시고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매뉴얼이고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시설에 대해서 사용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직접 소해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이제 약재가 분출되지 않더라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소화기는요, 먼저 화재가 발생한 쪽으로 가기 전에 호스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뽑고, 그리고 핀을 뽑고요, 근처로 접근한 다음에 손잡이를 그리고 움켜쥐게 되면 이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실험실의 소화기 위치가 어디 있나요? 혹시 있는 곳을 눈여겨보신 적 있나요? 그 소화기 위치가 돌아가셔서 한번 어디 있는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소화기 위치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실험실 구석에 있으면 안 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예상되는 그 실에 접근하는 사람들 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입구에서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입구 안쪽에 있어서 쉽게 발견하고 사용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화기가 여러분들께서 늘 의식적으로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돌아가셔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옥내 소화전 아세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보통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아니면 은색으로 소화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옥내 소화전은요 굉장히 소화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에 훈련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 소화기를 가지고 어지간한 화재는 초기에 대처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딱 이렇게 중요한 팁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돌아가셔서 소화기의 위치를, 소화전의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여기는 호스를 거는 걸쇠가 있는 소화전이에요. 새로 지은 건물들, 요 근래에 지어진 건물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빨간 밸브 있는 곳에서 연결되어 있고요, 지그재그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예쁘게 호스가 쌓여 있을 거고 제일 위에 사뿐히 노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소화전이 있느냐, 두 번째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니면 훈련이 있을 때 2분 이상이 꼭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걸 가지고 불을 끄고도 남을 수 있다니까요. 고참이 선배가 앞에 있는 노즐을 들고 화재가 난 곳으로 뛰어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조, 후배, 부하 직원이 옆에서 서 있는 겁니다. 소환 옆에. 그러면서 호스를 이렇게 펼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노즐을 잘 잡고 불을 끌 준비가 돼 있으면 큰 소리로 밸브 여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났는데 그렇게 존칭 쓰기 그렇죠. 밸브 열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이 그때서 밸브를 열어주시면 물이 이제 관을 타고 쭉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나서 불을 앞에 있는 분이 끌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소소심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나, 소화기 사용법. 안전핀을 뽑은 후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둘, 소화전 사용법. 소화전함을 열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 후 밸브를 개방한다. 셋, 심폐소생술. 환자의 의식을 확인 후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한다. 아셨죠? 생명을 지켜주는 소소심. 아셨죠? 예, 그 세 번째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같이 소소심이라 나온 거고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전문 업체와 시설 안전팀에서 그 소화전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화기와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어야 된다. 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년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이런 거죠. 하단에 보니까요,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비율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이제 학교는 분리가 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요 1년에 2번의 아주 그 법적 점검,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면 감지기 하나하나의 모든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께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화재 감지기, 그런 것들이 화재 시 동작하는지를 6개월에 한 번씩 신뢰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이 있는 건 즉각 교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그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점검을 할 때 스케줄이 나오고요, 안전팀에서 여러분들의 공간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사람이 꼭 문을 열어주고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스케줄이 나오면 워낙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어떤 관이 언제쯤인지 스케줄이 이제 나오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고 우리 감지기도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감지기가요 8년이 지나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권장 내구 연한이라고 그래서 8년 넘은 감지기는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권장이 붙어 있죠. 법적인 게 아니라서 될 때까지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말 그런 될 때까지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점검이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분명히 점검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실 안에 있는 감지기, 소방기구를 점검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월간 외관 점검이라는 그런 이제 그 점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고려대학교 안에는 전체 캠퍼스의 화재와 소방, 훈련,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어떤 그 화기 단속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그분이 1개월에 한 번씩은 또 시설이 정상적으로 놓여 있는지, 또 기능은 되는지, 또 파손된 게 없는지를 검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닌 전문가와 시설팀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에 2달은 점검이 있을 거고요. 매월 30일 중에 하루는 또 팀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10달과 한 달로 기준 29일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그 실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파한다든가 아니면 화재나 아니면 어떤 걸 진압할 줄 안다든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세요? 그런 것에? 아니면 어떻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늘 화두만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무각본 소방훈련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최초 발견자라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119로 신고하기, 불 끄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불이야를 2번 이상 크게 외쳐서 화재 발생 사실과 자신의 위치를 주변에 알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가 강할 때는 즉시 대피해야 하지만 화재가 약하고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이 가까이 있으면 부착된 발신기를 3개 눌러서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립니다. 응급 환자가 발견되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이 환자의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도착하면 화재가 발생한 위치와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소방관에게 알리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여러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 소화기로 불 끄기, 소화전 호스 전개와 밸브 열기, 그리고 다른 방 사람들의 대피 유도 임무를 분담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야를 2번 이상 크게 외쳐서 화재 발생과 자기의 위치를 주변에 알립니다. 대피할 때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문을 통과한 후 닫고 나와야 합니다. 연기가 차 있는 공간을 통과할 때는 공기를 거를 수 있는 수건 등으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는 뜨거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 위치를 낮출수록 맑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밖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의 재료를 이용하여 문틈을 막고 창문을 열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완강기가 있을 때는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합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연기나 화염으로 차단되면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119로 신고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 건물 내의 발화 지점, 불의 크기, 거주자 유무 등입니다. 화재가 약하고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이 가까이 있으면 부착된 발신기를 3개 눌러서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립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화재 알림, 119 신고, 소화, 대피 유도를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만약 숨을 쉬지 않거나 심장 박동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실외로 대피한 사람은 화재의 위치와 요 구조자 유무를 소방관에게 알리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합니다. 무각본 소방훈련은 발화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고 훈련 당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화점을 설치합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연기를 뿜어낼 연무기를 갖다 놓습니다. 부상자를 화점 근처에 배치합니다. 주요 장소에는 캠코더를 설치합니다. 오렌지색 기동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진행을 돕기 위하여 곳곳에 배치됩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때 연무기로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를 여러 번 외쳐서 건물 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큰 목소리로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알렸는지를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119로 화재 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다른 방 사람들의 대피 유도 임무를 분담하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옥내 소화전에 부착된 발신기를 강하게 눌러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리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119 신고는 실제로 119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합니다. 119 상황실에 녹취된 음원을 청취하여 적절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거리에 비치된 소화기를 얼마나 가져오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소화기를 든 직원이 화점으로 오면 진행 요원이 훈련용 소화기로 바꿔줍니다.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화점으로 향하게 한 후 손잡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소화하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2인 이상이 작동하여야 합니다. 소화전 함에 있는 호스를 화점 근처까지 펼친 후 동료에게 밸브 여세요라고 외쳐야 하고 동료가 밸브를 열기 위해 밸브에 손을 대면 진행 요원이 밸브 개방을 제지합니다. 이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 연기가 없거나 적으면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는 자세가 적당한지, 혹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실외로 대피하는 경로를 선택했는지 등을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갈 수 없으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5가지 등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진행 요원은 이를 확인합니다.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구역이 발생하면 창문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하여 외부로 탈출해야 합니다. 완강기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부상자를 발견하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행 요원이 부상자가 숨을 쉬지 않으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라고 하면서 부상자를 평가용 마네킹으로 바꾸어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정확한지는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119 신고를 받으면 가장 가까운 119 안전센터의 소방차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소방차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방차가 보이면 진입이 쉬운 위치로 소방차의 정차를 안내합니다. 소방관이 차량에서 내리면 정확한 화재의 위치와 대피 상황을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진행 요원이 확인하고 무각본 소방훈련은 모두 종료됩니다.
위치를 발견한 곳에 여러 사람이 있고 대피로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119 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다른 방 사람들의 대피 유도 임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불이야를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화재 경보기를 강하게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19를) 신고할 때 화재 발생 건물명 또는 주소, 건물의 용도, 화재 확대 정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침착하게 119에 알리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근무지 부근에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안전핀을 꽂고 손잡이를 움켜쥐고 화염의 가장자리부터 비로 쓸듯이 약재를 분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근무지 부근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 호스를 화전 부근으로 펼친 후 또 한 사람이 밸브를 돌려서 물을 뿌리는 소화전 작동법을 익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하고 연기가 많을 때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며 문은 닫고 나오는 등의 대피 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밖으로 줄을 내리고 벨트를 가슴에 조인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돌리고 고리 부근에 로프를 잡고 창밖으로 몸을 옮긴 후 팔을 벌린 자세로 서서히 하강하면서 대피하고 다음 사람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가슴 중앙을 30회 강하게 5에서 6cm 깊이로 압박한 후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고 코를 막은 후 입으로 숨을 2회 불어넣고 다시 가슴 압박과 숨 불어넣기를 반복하는 심폐소생술을 익혀야 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 진입로, 발화 위치, 실내 진입 경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 임무를 소방관에게 안내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 소방훈련 하게 되면 미리 각본 짜서 시간 알려주고 행동 요령 다 알려주고 하는 건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했는데 다행히 각본 짜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평소에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 철저히 하고 소방 분야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불이 났을 때는 각자 그 위치에서 자기가 뭘 할 건지를 이렇게 습득이 돼서 앞으로 불이 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이제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시고 하면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이 훈련 영상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계신 그 건물의 구조를 한번 돌아가시면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계단이 주계단 말고 또 비상계단이 있는지,
실제 화재가 났는데요. 건물 연면적이 적으면 그 해당 층에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쪽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은 갇힙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법상에는 그 반대편에 3층 이상에는 소방 피난기구를 두도록 돼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계단이 2개 있지 않다, 그런 건물에 계시면 반대편 방향에 3층 이상에는 피난기구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 두셔야 돼요. 또 화재가 났는데요, 저층에서 불이 났어요. 중간쯤. 그러면 그 불난 중간 이하에 계신 분들은요, 신속히 밑으로 대피하시면 되겠고, 1층을 피난층이라고 말하거든요. 지상층.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위로라도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걸어서 운동도 될 겸 계단을 걸어서 옥상에 한번 올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옥상 출입문요,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개폐 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화재 신호, 연기나 열에 의해서요, 센싱을 하고 문이 지금은 닫혀 있을 겁니다.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다가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긴급시에는 그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옥상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가 나면요, 여러분들 화재 전파를 하는 게 첫 번째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안에 계신 인명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피난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 있는지, 기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잠시나마 바로 피난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느 베란다에 가 있으면 내가 좀 버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현수막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요, 오늘 소방훈련이 있습니다, 불시합니다라고 하는 안내 현수막이 있었던 걸 좀 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훈련은요, 이런 트렌드로 갑니다. 왜? 정말 재난은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실감나게 하는 실제적인 훈련에 좀 이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돌아가셔서 내가 대피할 수 있는 경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 그거의 사용 요령,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 여러분들 소화기, 그러면 이제 그 점검은 이제 업체에서 다 했으니까 나는 사용만 하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한번 가셔서 소화기 위치가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주문을 합니다. 그 소화기 이렇게 보시면 게이지가 있대요. 게이지에 초록색 눈금 이상으로, 약간 이제 과비였을 때는 적색으로도 가는데 조금 오버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노란색으로 내려오면요, 그건 이제 우리 안전팀에 전화하셔서 소화기가 불량이니까 교체해 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왜? 쓸 때 정확하게 그 압이 없어서 약재가 방사 안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소화기 점검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게이지, 부착된 게이지에 적색 이상의 압이 차 있는지, 여러분들이 소화기 점검법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화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더불어서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꼭 한번 돌아가시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볼까요? 여러분들 요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뭐 같다, 나는 본 적 있다, 뭔지 안다. 화재 수신기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는요, 감시 제어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험하는 실험실의 건물에는요, 이게 하나씩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생활하는 실험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 센서가.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경비원이나 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장소에 이쪽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경보가 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층에 그 경종이 울리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보는 이 수신기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봐줬으면 좋겠다. 감시 제어반, 여러분들의 건물에 화재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동작하는 게 있으면 신호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 여길 통해서 시설을 하나하나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건 하지 마시되, 적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아침에도 적색불, 집에 가려고 봤더니 또 그때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어떤 상태냐? 동작 불량 상태예요. 여러분들 건물에 화재가 나도요, 어쩌면 경종이 안 울릴지 몰라요.
우리 안전팀에 전화하셔서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라고 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뭐 펌프 동작이 돼 있는 그쪽에 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든지 어떤 그 해당 쪽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게 정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또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가 와서 한번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대학교에 있는 건물은 정말 오래된 건 100년도 더 됐죠. 그리고 엊그제 지은 건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제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건물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체계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마다 있는 건물 이 수신기가 불량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혹여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보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또 아파트 아니면 어떤 건물에 분명히 또 이런 수신기가 있거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있는 주위에, 생활하는 그 공간 주위에 있는 기구에 대한 점검법,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화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화재가 발생했고 경종이 울렸는데 그게 어떻게 울렸을까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연기를 아까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그 연기에 의해서 연기 감지기가 동작됐던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발신기 버튼을 눌렀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확인하실 소화전 위에 이게 있다니까요. 발신기. 연기가 먼저 센서에 감응이 돼서 우리 방제센터에서 알 수 있는 그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연기가 초기에, 화재 초기에는요, 사람이 먼저 그 화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빨리 소화전 위에 있는 발신기의 버튼을 눌러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방제센터에 있는 근무자까지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육성으로 말하는 불이하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겁니다. 조금 더 부탁을 좀 드리면, 욕심을 부리면 119에 바로 신고하셔야 된다. 이게 전파의 모든 내용이에요. 불이야, 발신기를 눌러주는 거, 그리고 119 신고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렇게 아실 수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영상도 몇 개 준비했는데 오늘은 강의를 조금 일찍 마치는 대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을 굳이 그렇게까지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뭐 상식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그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중증 이런 이제 장애인이 있는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재활원에서요, 이제 그 와상 환자라 그러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 또는 휠체어를 탔는데 계단 때문에 못 내려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동, 혼자서도요 이 계단에 부착되어 있는 그 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기구, 뭐 2층이든 3층이든 4층에 계신 와상 환자가 옆에 있는 분 도움에 의해서 저 낭에다가 그분을 싣고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자중에 의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분을 1층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내려주면 다시 낭이 위로 올라가서 순서대로 위에 계신 분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개발했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소방법상 피난기구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 장표를 넣었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다 끝나가고요.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교육을 마칠까 해요. 여러분들 소방안전관리자, 이 에너지 안전팀에 계신 이 팀장님이나 담당자만이 고려대학교의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작동과 종합을 총괄하고요, 월 1회 있는 외관 점검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발 내 옆에 있는 기구,
또는 어떤 소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재빨리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모교에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1번 우리 매뉴얼 갖기, 여러분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 실험실에서는요, 재난이 발생되면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나 뭐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커피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동별로 아니면 그런 어떤 이제 단과대학, 하여튼 뭐 연관되어 있는 그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여기 있는 무각본 소방훈련처럼 소방서에 연락하고 하는 거는 조금 번잡스러우니까 내부적으로 시간은 정하지 말고요, 화재 위치를 한번 임의로 잡고 나서 한번 미리 오늘 훈련이 있다는 말은 해놓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시간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혹여 전 질문이 없으리라고 봐요. 어딘가 이렇게 강의를 다녀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따로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